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과학입니다. 자, 20억 전세 살면 세금 한 푼 안 낸다는데 10억 집에는 종부세 폭탄이라니 이게 웬 말이냐라는 기사가 나와서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잠깐만요.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거 종부세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라면은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종부세 이후에 그 다음에 벌어질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대부분은 눈앞에 닥친 현실에 대해서 좀 뭔가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집값이 올랐으니 내야지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이왕이면 우리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 들어볼 테니까 각각 임대인 입장에서 혹은 임차인 입장에서 대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기사는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20년 11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래힐이라고 하죠. 줄여서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윤모 씨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 4,500만 원으로 뛰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넘겨서다. 자, 우리 똑똑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이 원래는 6억이죠. 그런데 여기 나온 9억은 뭘까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니까 3억 추가 공제해서 9억이 되는 거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아파트 값은 올해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근 1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윤 씨가 매입한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10억이 채 안 되던 집이었다. 자, 주변에선 종부세 낼 만한 집이 있다는 게 부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윤 씨는 집값이 오른 게 달갑지만은 않다. 왜 그럴까요? 자, 윤 씨는 되레 강남에선 같은 면적의 전세값이 20억을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박탈감을 느꼈다. 자, 어차피 앞으로 계속 살 집인데 팔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거주자들은.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했었고. 자, 계속 살 집이라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수도 없는데 세금만 늘어나니까 월급쟁이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그쵸? 자, 수십억 전세를 사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1주택자들에게까지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권 고가 전세입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반영률까지 상승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커졌지만 고가 전세입자들은 정부의 증세 폭탄에서 빗겨나 있어서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여기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주세요. 설명은 이따 해드릴게요. 자, 강남권에는 어지간한 집값을 훌쩍 뛰어넘는 전셋집들이 많다. 자, 레미안 데시펠리스는 전용 84, 30평이죠. 지난 10월 21일 20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고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흔히 말하는 아리팍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용 84제곱미터 30평대 전세 20억 원에 거래된 바가 있다. 자, 이렇게 강남 고가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1주택자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그겁니다. 10억대 강북 아파트 소유자는 몇백만 원씩 세금 내야 되는데 왜 2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 세입자는 세금 부담이 한 푼도 없냐? 종부세를 제외하더라도 취득세, 교육세, 재산세 등 서울 외곽 저렴한 아파트만 살아도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다. 강남권 자산가들은 전세 산다는 이유로 정부의 증세 기조에서 벗어나는 거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세금 내는 사람들의 불만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종부세 얼마나 내나? 이게 이제 요 무슨 색깔이죠? 약간 옅은 갈색. 이게 이제 작년이고요. 이 진한 색이 올해, 그리고 빨간색이 내년인데 대치음마 전용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20만원에서 내년 144만원, 반포자인 30평대는 작년 191만원에서 내년 664만원. 자, 그리고 뒤에 아리팍, 엘스, 한남더 힐은 좀 평수가 좀 큰 건데요. 뭐 572만원에서 1700만원, 한남더 힐은 1539만원에서 3344만원 이렇게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 납세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대요. 원래 종부세는 만든 법 취지 자체가 고가주택 아니면 다주택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추가로 세금을 내자는 일종의 부자세였어요. 부자세. 부자들만 내는 세금.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 종부세를 내면 대한민국 상위 1%라고 해서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으로 잡으면 1%니까 50만 명 아닙니까? 작년 기준 47만 명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딱 1%인데 이게 이제 70만 명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세금입니다. 세액은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 자, 작년까지는 안 냈던 서울 강북 지역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저렴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는데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1주택자 단독명의예요. 공동명의는 아니에요. 자,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은 서울에서만 28만 가구. 와, 38.3%가 늘었네요. 무려 7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독명의가 아니라 공동명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당 6억씩이니까 12억까지는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이 받을 수 있어서 이게 또 논란이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최근 정부는 세법 개정,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단계에서 세금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흔히 말하는 8회 대책에서는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2018년 9.13부터 깨졌습니다. 자, 그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많다. 예컨대 서울 외곽의 시가 5억대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530여만 원의 취득세 그리고 50만 원 가까이 되는 재산세도 부담해야 된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자, 고가 전세 임대차법에 대한 혜택 논란도 있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고래힐 갖고 있었던 윤모 씨 기억나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임대차법 혜택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지금부터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거주가 4년간 보장되고 세 인상도 최소 범위로 제한이 된다. 수십억 원대 이상의 비싼 전세를 살고 있는 강남권 세입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난 데다가 법적으로 전세 사례를 보호받게 됐다. 때문에 세금이 과연 공평하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치동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나서는 세입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세값 인상 없이 4년을 보장받게 된 세민이 대치동서 전세를 구하러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자, 최근 대치동에서는 중형 면적 기준 전세값이 17억에서 이제 20억 원을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살다가 결혼 7년 차에 강서구에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한 직장인 박모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져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서 간신히 집을 샀다. 1주택자 중에서는 거주 불안으로 집을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좀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런데도 강남에 비싼 전세를 사는 사람들까지 국가가 나서서 임대기간과 비용을 보장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왜 전세값을 끌어올려서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모든 부담은 주택 소유자에게만 지우느냐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 뭐 집 있는데 세금 내야지, 집값 올랐는데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심하다, 왜 이렇게까지 1주택자인데도 세금을 내야 되냐. 각자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냥 이 기사를 보고 각자 본인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하시고 그냥 푸념 또는 뭐 다른 내용에 그냥 생각을 하시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기사들이 앞으로는 더 나올 거고요. 이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그 예상되는 조치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죠?
자, 고가 전세, 고가 전세. 자, 이제 핵심이 이건데, 고가 전세인데, 자, 이 전세를 준 사람이 있죠. 전세를 내준 사람. 누굽니까? 임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전세에 들어온 사람 있죠? 당연히 임차인. 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좀 뿔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한 거야? 이 고가 전세 살고 있는 이 임차인들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지금 약간 뿔이 났죠.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고가 전세에 대한 과세 강화. 자, 이게 분명히 나올 거고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마 높은 확률로 나올 거고요.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가 전세자금 마련에 대한 자금 출처. 이거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겁니다. 예상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자,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입장을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임대인 먼저 볼까요? 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녀석은 부부 합산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합산 주택수가. 자,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수가 한 채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죠. 물론 공시가 9억 넘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지만, 자, 부부 합산 주택수가 두 채다.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예요.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때 보증금은 전세, 월세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 채인 경우에는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몇 번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지금 고가 전세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임대인을 타겟으로 해서는 아마 요 세 채라는 이 기준을 아마 두 채로 내릴 거예요. 예. 아마 세 채라는 기준을 두 채로 내릴 거다. 그래서 두 채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현재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 3억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세율을 1.8%를 지금 매기고 있거든요. 작년에 2.1이었어요. 근데 지금 1.8%라는 거죠. 1년 정기적금 1.8% 찾을 수 있어요, 요즘에? 찾기 힘들죠. 근데 아마 이 1.8%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중은행보다 아마 더 높게 갈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더 높일 수도 있죠. 그리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 60%인데 그 60% 비율도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임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더 걱정해야 되는 그거죠. 그래서 저는 요 주택임대소득을 제 3의 보유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재산세 내야 되죠? 종부세 내야 되죠? 주택임대소득세 내야 되죠? 재산세는 7월, 9월, 종부세는 12월, 그리고 그 해 넘어가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는 주택임대소득 종부세 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집값 올랐는데 내야 되냐, 아니냐, 그런 말은 이제 안 나와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임차인 잘 보세요, 임차인. 임차인 잘 보세요. 자,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고가전세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 누구한테서 나왔어? 자금 출처 반드시 매우 높은 확률로 100%라는 건 없으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자금 출처 아마 받을 거다.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불만도 나오면서
이 고가 전세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가만히 놔둘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고가 전세 자금 주면서 부모들이 다 대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어요. 물론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좋은 직장 다녀서 고가 전세 10억, 20억을 하면 누가 뭐 말릴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그리고 변변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가 전세 뭐 한 10억, 20억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서 나오냐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무슨 이슈가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증여 이슈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임차인들한테 곧바로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걸 알면서도 못했느냐? 이거는 뭐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행정상의 어떤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월세는 굉장히 잡기가 쉬워요. 근데 전세에 대해서는 그걸 파악하기가 좀 상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신고제도 원래 임대차 2법 동시에 해서 임대차 3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로 늦춰진 게 거기에 대한 지금 시스템이 좀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이게 뒷받침만 되면은 그때는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전부 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폭탄에 대해서 막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좀 이게 낙담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안 끝난다. 더 나온다. 더 나와요, 더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그런 걸 보시면서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이 시장을. 아시겠습니까? 좀 말씀드리고 나니까 별로 좀 좋은 내용은 아니죠. 좀 약간 힘 빠지죠. 좀 힘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뭐 그 현실을 뭐 이렇게 부정하거나 무슨 뭐 비판을 하거나 막 이게 안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현실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내다보고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임대인들은 또 이런 이슈가 있겠구나. 그리고 임차인은 또 이런 이슈가 있겠구나. 그럼 나의 포지션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해서 이 기사를 제 텔레그램에도 전달을 해드렸고, 요거는 좀 추가 설명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기사 해석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기사 분석과 해설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채널에 오시면 되는데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본문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무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야죠. 네.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